스타쌤과 함께 시장애들 알아보는 시간 머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윤미라입니다.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쭉쭉 달려가던 시장이 오늘은 다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간밤 AMD의 폭락 여파와 다시 불거진 AI 거품론이 나스닥을 끌어내렸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그 여파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올랐던 전자닉스가 오늘은 하방 압력을 좀 더했던 하루였는데요.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요. 대응 전략, 종목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딜사이트에스 박재호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 네. 한 줄 평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오늘은 사실상 AI 버블이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이제 시장의 직격탄을 아마 근래 들어서 가장 크게 좀 맞은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하나씩 짚어보게 된다면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전일 미 증시는 사실상 나스닥 기술주 위주의 급락 또는 폭락의 어떤 움직임을 여러 종목에서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AMD죠. 자, AMD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모바일 또는 이제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참 전에 라데온 시리즈 이제 ATI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엔비디아와 마찬가지 GPU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랑 지금 현재 AMD랑 이 GPU를 가지고 과연 누가 더 우월한가 또는 이제 경쟁자로서 AMD를 어떻게 평가를 해줄 것인가라고 이야기한다면 물론 이제 이런 어떤 GPU 쪽에 있어서 그리고 또 매니아틱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전체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거의 9대 1 정도의 비율입니다. 특히 지금 AI 쪽 시장에 있어서는 90% 이상이 그냥 99%에 가까운 시장이 사실상 엔비디아가 과독점을 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1%에서 10% 정도가 그나마 AMD 정도 아니면 다른 여타 회사들 정도 즉 실질적으로 이제 AI 시장에 있어서 AMD가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점차 더 커지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대치명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AI 버블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신호탄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좀 억지스러운 면이 많죠. 만약에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폭락을 했다.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급락을 했다. 더 나아가서 마이크론이 지금 현재 전 세계 HBM 생산량의 대략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HBM 출하량이 갑자기 줄었다든지 또는 HBM 가격이 훅 떨어졌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다라면 그래도 조금 힘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단지 AMD가 대략 20% 가까운 급락상을 보여줬고 이제 팔란티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제 여러 종목군들이 이제 사실상 마이너스 5% 내외 정도로 이제 하락세를 좀 보여주게 되면서 동반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장은 지금 계속적으로 고평가 논란을 이제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대, 20만 원대 있던 주식이 이제 80만 원대.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과거의 주가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주가는 과연 타당한가,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회의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근데 반면에 또 보게 된다면 그렇다고 해서 장사가 안 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안 좋은가?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동안 최대 약 300조 원의 일단은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예측치가 좀 나와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지금 외국계 투자은행에서는 아마도 향후 1, 2년 내에는 전 세계 HBM, DRAM 시장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커질 것이고 지금 어제 일단 시가총액 1,000조를 달성을 했지만 그 1,000조가 어찌 본다면 저점으로 느껴질 만큼의 정말 과감한 그리고 어찌 본다면 버블 그 이상의 성장세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치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버블이라고 하지만 실체는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생산과 수출 그리고 향후 1, 2년 내에 생산되는 모든 물량은 이미 출하 또는 공급 계약이 다 완료가 된 상황이고 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DRAM 생산 라인을 HBM으로 전환하고 있고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또는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 역시 마찬가지로 빠른 시일 내에 생산 설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도 야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자, 우리 시장은 어찌 본다면 이제 미 증시의 그런 어떤 좀 과도한
염려 또는 과도한 걱정 또는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대거 나오게 되면서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약세 흐름은 좀 전환됐는데 결정적으로 이것이 뭐 버블이다 또는 뭐 AI 때문이다 기술주 때문이다라기보다는 잠시 후에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증거금 평상 보통 일반적인 증권사 기준을 놓고 본다라면 증거금이 약 20% 정도일 것입니다. 아마 조금 다르다라면 30% 내외일 것이고요. 즉 1억 가지고 최대 5억 원어치를 매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온라인상의 커뮤니티 여러 글들을 본다면 순수 현금으로 투자했다고 밝힌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신용을 썼거나 뭐 기타 레버리지를 활용했다는 사람들인데 자, 그 레버리지 물량이 이제 앞서 지난 월요일에는 5조 원,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합쳐서 9조 원가량. 자, 그 중에서 레버리지 물량, 즉 증권사의 자금은 얼마나 투입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외국인과 기관이 지켜보고 있을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2, 3일 정도 또는 자, 증거금 20%짜리를 최대 레버리지로 5배 이상 썼을 때 대략적으로 2, 3일 정도 주가 하락 횡보시켜주게 된다면 소위 말해서 신용비율 뚝 떨어지고 미수신용 다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섹터의 문제라기보다는 소위 이제 투자, 자금의 성격, 그리고 외인과 기관, 프로그램의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좀 과도하게 레버리지 활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들의 물량을 고점권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주가 횡보시키거나 하락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 메이저 입장에서는 더 싸게, 더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할 수가 있는데 굳이 비싼 가격의 주식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겠죠. 이런 측면도 어느 정도 시장에 좀 크게 작용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다시 한번 재차 하락세를 좀 보여주게 되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미 선물 시장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양선을 좀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 금요일장 그리고 금주 마지막 거래일이죠. 그래도 좋은 선방 상승세를 좀 보여주지 않겠나 내심 기대해 봅니다. 네. 우리 시장 단기간 좀 빠르게 급등했던 만큼 고평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안 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주목해야 할 종목들까지 함께 좀 짚어볼 텐데요. AI 버블론 그게 뭔데 했던 것처럼 하이닉스는 사실 잊은 것처럼 쭉쭉쭉 잘 올라왔었단 말이죠. 오늘은 그야말로 성장통을 좀 겪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나스닥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커지긴 했으나 이것 때문은 아니다. 증거금 얘기를 일단 해주셨거든요. 하이닉스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일단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말릴 수가 없습니다. 말릴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전 세계 IT 기업들 뭐 아니면은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뭐 아마존의 AWS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이제 에이저 서비스라든지 지금 현재 대규모로 D램을 구매하기 위해서 아예 질을 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생산하자마자 또는 생산되기 전부터 미리 자신들에게 공급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참 저도 이 부분을 판단 내리기가 참 애매한 게 공급 계약을 맺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냥 지금 이제 실체가 없는 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생산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그것들이 백그라운드 상에서 하드웨어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체가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만 놓고 보게 된다면 그래요. 뭐 버블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과도하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규모로 더 커질 것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그리고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약세 움직임, 하락 움직임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도 뭐 오늘 저점이 대략적으로 83만 8천 원 정도가 됩니다. 83만 8천 원 이하로 하회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자, 오늘 마이너스 5% 하락을 했죠. 그리고 아마 오늘 뭐 어제 레버리지 물량이 들어왔다 가정을 했을 때 내일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뭐 최소 마이너스 2, 3% 정도의 연이어 하락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실제 투자 원금 대비했을 때는 마이너스 30% 또는 그에 준하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한데 그렇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증거금을 추가로 납입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 매매 아니면은 뭐 눈물에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 즉 메이저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역사적으로 그래 왔어요. 증시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는
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하방을 놓고 봤을 때, 자, 오늘의 저점이죠.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84만 원 정도 오늘 저점 해당 가격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그래도 시장 상방으로 어느 정도 되돌아줬을 때 다시 한번 재차 직전 고점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왜냐? 실적이 있고 또 어닝 서프라이즈 또 그 이상의 그리고 지금 슈퍼사이클 반도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용어가 바뀌고 있죠. 메가사이클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앞으로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전 세계에서 장사를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믿고 있거든요. 뭐 누가 봐도 어차피 하이닉스는 우상향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내일 오늘의 저점을 이탈치 않고 잘 지지해 주는지는 체크해 봐야 된다. 84만 원 가격대 잡아주셨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은 하나솔루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태양광 시장이 대장주로 떠오르면서 어제 급등 이후에 네. 오늘은 살짝 냉탕 온탕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긴 했는데요. ESS 시장까지 공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는 그래도 조금 고개를 들어주긴 했거든요. 현 시점에서 이제 내일 전망 그리고 주가 얼마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펀더멘털상에 참 여러 가지 좀 오류가 있죠. 문제라면 좀 문제가 될 텐데 죄송합니다. 자, 시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 뭐 계속적으로 미국 측에서 상호 관세 협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왔을 때 톡 하고 빠졌던 게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광 대표적으로는 이제 하나솔루션이 그 수혜를 좀 입었었는데 그만큼 미국 측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에 있어서는 딱히 관세를 매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국의 어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상황까지는 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아쉽게도 이제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었고 뭐 ESG냐 또는 RE100이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나왔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자, 그것 가지고는 뭐 데이터 센터 하나 운영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투자 비용 대비 실질적으로 에너지 발전 단가를 놓고 봤을 때는 최소 10년, 길게 본다면 15년, 20년 정도 시간이 흘러야지 그래도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솔루션 또는 뭐 하나큐셀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이었었고 오늘도 실적 그 자체가 이제 적자 상황을 좀 뭐 발표를 좀 하게 되었는데 뭐 다행스러운 점은 자, 지금 여러 가지 산업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죠. 특히 이제 하나큐셀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태양광 패널 그리고 독자적으로 뭐 생산하고 있고 또 판매하고 있고 또 중국산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과독점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태양광 패널을 그래도 능히 잘 생산하고 있는 그리고 중국 제외한 국가들 중에는 사실상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 현지에도 생산 설비를 확충해 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하나큐스의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LFP 양극재를 활용한 ESS를 공급받기로 했었고 그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관세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혜택을 계속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오늘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 좀 크게 본다라면 차트를 잠시 좀 본다라면 상방으로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텁게 쌓여 있죠. 대략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4만 원 정도의 가격이 됩니다. 이 4만 원대 가격을 자 내일이든 다음 주 월요일이든 자 오늘의 종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어제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자 충분히 그 가격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4만 원 선에서 돌파를 하되 자 윗꼬리를 길게 단다든지 음봉으로 마무리된다라면은 당분간 다시 하락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도 자세히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들 지금 QR코드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타고 들어오시면 항상 또 시장 정리와 함께 종목들 자세한 전망, 가격 전략까지 챙겨주고 계십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잘 정리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 현대차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에서 주목받은 아틀라스의 이제 제미나이의 머리까지 심어집니다. 여기 올해 말부터 이제 길 위를 스스로 달리는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상용 도 이제 공식 선언을 좀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빨리 시작하면 저도 한번 타볼 텐데 라스베이거스에서 일단 먼저 한대요. 네.
현대차 지금이 좀 변곡점에 서 있는 시점인데요. 가격대 또 어떻게 좀 봐주실까요? 일단 현대차를 제가 가지고 와서 이제 여러분께 좀 리뷰를 하는 이유가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지금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좀 뭐랄까요, 뭐 자신의 투자를 약간 과시하기 위해서 뭔가 커뮤니티에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대출을 받았다, 아니면은 뭐 퇴직금을 끌어왔다, 뭐 여러 가지의 좀 무리수를 둔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좀 많이 보여가지고 일단 그런 차원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사실 마이너스 2.8% 정도의 흐름이라면 사실상 꽤나 선방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가져온 이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무리수를 두신 분들이 계셔서인데, 일단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회사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자,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을 만큼의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왜? 이게 도대체 다른 로봇들도 또 많은데 뭐 피규어 9도 있고 뭐 에자일도 있고 또 하다못해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있고 정말 로봇이 많은데 왜 그런가? 자, 지금 딱 까놓고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 뭐 중국산 로봇을 비교를 할게요. 중국산 로봇은 약간 서커스라고 보시면 돼요. 묘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약간 차력쇼 같이. 나 두 발로 뛰어다닐 수 있어. 나 복싱도 할 수 있어. 나 뒤돌려차기도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 외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뭐 하다못해 달걀 껍질을 깔 수 있는가? 아니면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물건이라든지 어떤 다른 용접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자, 이런 부분들 놓고 본다면 거의 무용지물에 좀 가깝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AI가 제대로 탑재가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모든 행동은 실질적으로 이제 모션 캡처라고 하죠. 모션 캡처 수준에서 데이터를 따와서 그냥 흉내내는 수준, 딱 그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자,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미나이 3죠. 지금 현재 제미나이 3를 API를 가지고 와서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온라인 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그 시간이 최대 하루밖에 안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고, 실질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즉 인간이 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운동 영역까지도 360도 회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뭐 용접이 되었건 50kg 내외의 물건을 뭐 들었다 놨다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중국산이라든지 뭐 미국산 로봇들이 뭐 뛰어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뭐 앞구르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일종의 뭐 쇼맨십으로서 다 보여준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 CES 2016 또는 이제 CNET에서도 2026년 그래도 가장 주목을 해볼 만한 기술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앞으로 말 그대로 현대차를 뛰어넘는 현대 로보틱스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현대차 입장에서도 2008년 그리고 2030년까지 뭐 연간 3만 대 생산, 그리고 대당 2억 원짜리가 연간 3만 대 생산을 하게 된다면 5천만 원 이하로 가격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울산이라든지 뭐 그 외 여러 공장에서 EV 생산 라인을 이제 빼버리고 이제 로봇을 생산할 것이고, 뭐 다른 외주 기업들, 뭐 애플이든 아니면 구글이든 자신들의 어떤 로봇을 설계했을 때 그것을 대신 생산해 줄 수 있는 파운드리, 즉 로봇 파운드리 산업까지도 같이 겸하겠다. 자, 이런 비전들을 계속적으로 좀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가는 59만 5천 원, 60만 원을 넘어서야 됐는데, 그리고 또 많은 필드에서도 자, 목표가 60만 원이다, 막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왔죠. 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하방으로 놓고 봤을 때 45만 원대만 깨지 않는다라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나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45만 원을 깬다라면 사실상 지금 현재 지난 1월 19일이죠. 자, 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자, 비싸게 샀든 싸게 샀든 물량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대거 손절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방으로 45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사용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레버리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뭐 그렇지 않다면 45만 원을 종가서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라든지 좀 더 끌고 가는 전략도 매우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나마 이제 주가의 어떤 펌핑, 즉 말 그대로 직전 고점까지 되돌릴 수 있을 만한 향후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까?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연말에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아마 실행이 될 것이고, 또 그 외에 지금 현재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대당 대략 5천만 원 내외까지 생산 단가를 낮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틀라스를 지금 추후에
자, 현대차 외에 어느 기업이 구매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공급 계약, 이런 부분들이 공시로 좀 나와주게 된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지금 현대차 계열,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자동차를 위해서, 내연기관 차량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뭐 프로그래밍이든 엔지니어링이든 작업을 해왔다라면 지금은 AI라든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지금 더 나아가서 뭐 SDV라고 해서 지금 현재 뭐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로봇이 되었든 또는 자율주행 차량이 되었든지 간에 좀 적용되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충분히 45만 원 저점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재차 반등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체질의 변화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현대차. 일단은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 그리고 로봇 파운드리, 뭐 여러 가지 분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자, 이 과정 중에 있어서 좀 진통은 있을지언정 저는 뭐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 내일 오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점쟁이도 알 수 없겠죠. 다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현대차는 지금 현재 아틀라스 덕분에 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덕분에 지금의 주가가 오히려 저점으로 느껴질 날이 곧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현대차 많은 개인분들이 지금 좀 진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방으로 45만 원대 봐주셨습니다. 잡아주신 가격대 깨지 않고 또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다. 근데 깨고 내려간다면 조정을 좀 겪을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서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들고 있으면서 궁금하신 부분들 살아남는데요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내용들 또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상노트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죠. 딜사이트 경제TV 무료 정보방 참여 방법입니다. 시청하고 계신 영상 속에 QR코드를 촬영해주세요.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꼭 확인해주세요.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딜사이트 경제TV 대표 전문가들의 실시간 주식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다양한 정보와 꿀팁 꼭 받아보시고 성공 투자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머니 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이야기해 볼 만한 게 사실 많은 분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칭찬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 AI 버블론에 대해서 뭐 일단 저의 관점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했을 때 뭐 그에 따랐던 평균치 그것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거품론, 이제 기술주들은 고점인가?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기 계신 앵커님께서는 AI 거품론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요? 네. 저는 좀 낙관론에 가깝긴 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들고 있는 게 잘 가야 되니까.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아, 거품론이 아니다? 네. 네. 그래요. 일단은 오랜만에 답변을 듣네요. 자, 여하튼 아마 지금 앵커님 못지않게 AI 거품론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거품론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품은 거품인데 실체가 있다. 이게 참 말이 애매하죠. 즉 주가를 보게 된다면 확실히 버블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1, 20만 원짜리가 2, 30만 원짜리가 갑자기 100만 원 가까이 되고 시가총액이 수백조 원이 늘어나고 이것만 보게 된다면 거품이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엔비디아가 되었건 마이크론이 되었건 샌디스크가 되었건 미국 내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만 놓고 보게 된다면 시가총액만 놓고 보게 된다면 이런 과도한 상승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좀 버블론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버블이라고 딱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초반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이제 빅테크,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 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수많은 기업들이 AI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메타만 이야기한다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약 80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 전에도 적자였는데 올해는 그 적자폭을 넘어서 사실상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그 가능성이 이야기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집행 계획은 80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 비용을 과연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본다면 좀 버블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기울게 돼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AI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AI는 대표적으로 이제 LLM을 활용한 것들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규모 언어 학습이죠. 자, 대규모 언어 학습, 즉 인터넷에 온라인상에 엄청나게 많은 웹 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웹페이지들. 뭐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것들, 아니면은 뭐 블로그들, 카페들, 뭐 여러 가지 웹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온라인상에 있는 수많은 문서들을 학습한 것이 지금의 AI입니다. 그리고 그 AI가 학습한 것을 가지고 수론을 하고 또 우리가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래서 그 수준을 지금 현재 뭐 AI라는 것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AI가 ANI, 즉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초기 단계. 그러니까 앞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또 AI는 뭐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누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AI는 뭐 하나만 잘한다. 예를 들어서 삼겹살만 잘 굽는다. 그런데 소고기는 못 굽는다. 라면은 잘 끓이는데 떡볶이는 못 만든다. 뭐 이 정도로 뭐 하나만, 즉 배운 거, 학습한 거, 이것 하나만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가지고 보다 잘할 수 있게 명령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뭐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실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AGI, 뭐 ASI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 제껴두더라도 지금 현재 아주 극초기 단계에 있어요. AI는. 그런데 자, 6천억 달러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하나로 제가 앞서 환율로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880조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880조 원. 그러니까 알려진 투자만 880조 원. 그리고 여기다 좀 더 추가를 하게 된다면 이제 경단위로 사실상 넘어갔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기업들이 인정하진 않지만 뭐 재무회계상 뭐 살짝 뭔가 불리해질까 봐 빼놓은지 모르겠지만 알려진 것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900조 원이 조금 안 되고, 그리고 실제 안 알려진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면 아마 경단위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든 메타든 아마존이든 많은 기업들이 SK하이닉스에서 D램을 막 사들이고 있어요. HBM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론으로부터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조 단위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서로 경쟁하듯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 투자 수익률을 도대체 어떻게 이 투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수익률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서비스를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는 딱 한 곳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 한 곳, 구글밖에 없습니다. 자, 그 외의 기업들은 비용을 벌어요. 이제 구독형으로 해서 뭐 기업형은 아니면 개인형은 뭐 3만 원, 뭐 기업형은 뭐 10만 원, 뭐 20만 원,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지만 그 구독형 서비스를 가지고 지금 현재 뭐 수익이 난다라고 하기에는 정말 투자 비용 대비했을 때 거의 푼돈밖에는 되지 않는 상황이죠. 하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와 같은 그런 어떤 로봇이라든지 또는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피지컬 AI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제미나이 API를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용량에 따라서 토큰량에 따라서 비용을 청구하고 있고 그 수익 자체가 그래도 여타 AI 기업들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돈이 조금은 된다. 물론 투자 비용 대비했을 때는 현격히 아주 낮은 수익률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무한정 돈을 투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AI 버블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투자 수익률입니다. ROI. 즉, 돈을 언제 벌 것인가? 돈을 언제 벌 것인가? 지금 아마 지구 역사상 산업이 지금 태동하고 나서부터 투자되었던 모든 산업을 통틀어 가지고 최단 시간 내에 최단 금액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돈은 누가 벌고 있느냐? 아무도 못 벌지 않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투자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펀딩을 받았건
아니면은 그것이 다른 어떤 외부 자금을 조달했건, 만약에 특정 시점을 지나서 회수 작업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상 도태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오픈 AI, 즉 챗 GPT가 그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서비스들이 도태되고 사라지면은 말 그대로 금융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기술주들, AI 섹터, AI 테마 관련 종목군들은 일제히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뭐 미 증시든 한국 증시든 약세장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대략적으로 2028년까지 약 한 2년 정도 남았죠. 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AI 버블이다, AI 버블이다. 시장이 하락하면 버블이다. 또 시장이 반등하면 AI 버블이 아닌가? 또 하락하면 AI 버블이다. 이런 식의 반복되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든 삼성전자든 마이크론이든 SK하이닉스든 자 2028년까지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되었든지 간에 지금 수백조 원의 매출을 지금 미리미리 다 공급 계획을 다 맺어놓은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도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주가가 조금 밀린다, 시장이 하락한다, 기술주가 이제 비추세 구간으로서 하락 추세로서 전환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은 좀 시기상조다. 주가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파동을 만들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여타 기술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쭉 우상향했던 종목들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고 갔던 것뿐이지. 근데 그 변동성이 과도했던 적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한 3, 4개월 전쯤인가요? 엔비디아도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스닥도 폭락을 했었고 다시 그 고점을 되돌려주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과도하게 시장에서 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맹점이 또 발생을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구글 딥마인드 이제 그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논문이 나왔었죠. 그리고 그 논문 중에 하나가 자, HBM을 빼고 자, D램을 가지고, D램도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HBM은 그보다 한 10배, 20배 더 빨라요. 그래서 지금은 HBM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자, D램을 가지고 AI 연산을 했을 때 실제 가능한가? 자, 중국에서 실제 해내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GPU를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웬만큼의 성능이 좀 나온다. 그러니까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뭐 약간 AMD 초창기 수준의 GPU 정도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HBM을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HBM을 이제 막 생산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뭐냐? 자, HBM2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HBM2 가지고 그조차도 수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D램을 가지고도 지금 AI 연산 장치에다가 활용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성공을 했습니다. 실제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자,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근데 앞서 여러분들 AI 거품론 나왔을 때 딥시크 기억하실 거예요. 자, 딥시크 지금 몇 메가 되지도 않는 파일 가지고 지금 AI 지금 우리가 각자 구동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오히려 성능은 훨씬 더 좋다. 그리고 하드웨어 비용은 매우 낮다. 이러니까 엔비디아 주가 폭락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폭락하고 그게 2, 3일 연속적으로 쭉 이어졌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이닉스 주가는 4, 50만 원대였어요. 지금은 80만 원대 있고 뭐 소위 말해서 지금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뭐다? 자, HBM에 대한 수요가 이제 좀 우려된다. 그러니까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 수 있다. 왜? D램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되게 낭설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시장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낭설인 게 뭐냐면은 GPU와 CPU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냥 엄청나게 빠르다는 걸 비교를 한다라는 게 그냥 KTX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300km, 400km, 500km로 그냥 내리 그냥 달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HBM을 제외한 나머지 저장 장치들은 그냥 속도로 따지면 100km 정도 달릴 수 있는, 최대 속도 100km 정도 달릴 수 있는 그런 자동차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빨라서 저 친구가 지금 내달리면서 처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쫓아가서
받아줘야 되는데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나마 HBM도 빠르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GPU라든지 CPU보다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즉 계산이 먼저 되고 그 계산된 결과를 HBM으로 보냈을 때 그나마 좀 버퍼링이 덜 생기는 것뿐이지 자 D램이라든지 다른 저장 장치로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다? 자 HBM 수요가 지금 중국에서 D램 가지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HBM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자 왜냐? HBM을 못 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중국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우리한테 제발 엔비디아 GPU 좀 팔아달라. 우리가 지금 열심히 너희가 시키는 대로 잘할 테니까 GPU 우리한테 팔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로부터 HBM을 공급받을 수 있게 제재를 좀 풀어달라.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없으니까 그냥 대신 D램을 사용하고 D램으로도 된다 이거지 이걸 실질적으로 AI 서비스로 넘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제 가능성은 매우 낮고 또 그냥 일종의 재미일 뿐이지 산업용으로는 또는 실제 상업 서비스로는 이용하기 매우 어렵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시장 반응은 이제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되었든 아니면은 메타가 되었든 뭐 다른 기업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이제 클로디라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구글도 마찬가지겠죠. 뭐냐면은 지금 현재 ANI 즉 AI 단계에서 AGI로 넘어가야 된다. 이거 못 넘어가면은 무조건 망한다예요. 무조건 망한다예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AGI 즉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누가 먼저 해낼 것인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조 단위로 막 수백조 원씩 막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백조 원. 내가 먼저 할 거야. 내가 먼저 할 거야.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아마 구글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오픈 AI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픽이라고 지금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사라질 수 있어요. 오라클 지금 주가가 계속 뭐 하락세를 보여줬다 다시 한번 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라클도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AI 관련 테마주들도 어쩔 수 없이 약세 흐름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런데 이 AGI 단계까지 최단 시간 내에 과연 누가 가게 될 것인가? 지금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누가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메타도 지금 수백억 달러씩 계속 투자하고 있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구글 같은 경우에 TPU라는 자체 AP를 생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먼저 도달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달한 기업은 사실상 글로벌 1위 기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최단 시간에 따라잡지 못하게 된다면 도태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때쯤에 사실상 AI 버블에 대해서 진지하게 진짜 이제 섹터 자체가 테마 자체가 소멸 단계로 접어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외형적인 성장 보게 된다면 이제 SK 하이닉스죠.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올해 들어서는 영업이익이 300조 원까지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20만 원을 넘어서 뭐 30만 원, 40만 원까지도 이야기하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릴 수가 없는 게 자, 일단 너무 장사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장사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지금 몇백 미터씩, 몇 킬로미터씩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괜히 줄 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또 마진율 거의 50%에 육박하는 제품을 계속적으로 팔고 있고 그 마진율 50%에 육박하는 반도체의 가격을 최소 60% 이상 인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시장 평균 가격에 따라서 D램이 공급과 수요 법칙에 따라서 올 한 해 동안 최대 95%까지 또 급등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 전에 확인해 보니까 32기가짜리 DDR5 메모리가 최저 그러니까 제일 안 팔리는 것 아마 마이크론 제품일 것 같은데 자 70만 원이고요. 좀 비싼 거는 한 110만 원 정도 합니다. 32기가. 자 그런데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실제 구매했을 때는 한 20만 원 좀 안 했었습니다. 20만 원 좀 안 했었어요. 근데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지 않나. 그런데 자, 서버 단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32기가가 아니라 320기가, 640기가 또는 최근에 지금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프로세서 장비를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앞뒤로 메모리를 꽂을 수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1TB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1TB의 D램을 가격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아마 1억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수천만 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데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당분간 어쨌든 시장에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그럼 자연스럽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그냥 장사가 계속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장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 그렇게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AI 가지고 뭘 할 건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미지를 생성한다든지 동영상을 생성한다든지 어떤 질문과 답변이 아니라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갔고 이제 피지컬 AI 즉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AI는 온라인상에 있는 수많은 웹페이지 또 수많은 문서들을 읽고 크롤링해서 이해하고 학습하고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쌓아왔어요. 그런데 피지컬 AI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뭐겠습니까? 즉 비전이죠.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지고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는 과거에는 언어만 학습을 했었는데 이제는 실제 사물을 실제 행동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반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 직전에 AGI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자 AI 섹터는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자 버블이라고 여겨졌던 지금 수준에서 더 크게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 아예 새로운 시대입니다. 시대적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냥 피처폰 사용하다가 2G 사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스티브 잡스가 나타나가지고 자 이게 아이팟하고 폰하고 합쳐놓은 건데 음악도 재생이 되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터치도 되고 줌인 아웃도 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재미난 거 있네? 뭐 괜찮은 거 있네라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중에 피처폰 사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스마트폰 하나가 만들어낸 시장 경제적 효과는 수천조 원에 달하죠. 애플의 시가총액을 전 세계 1위로 만들어준 것이 아이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AI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대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라 보셔도 될 것이고 오히려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아이폰 개발 비용보다도 수백 배 이상의 자금이 투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자, HBM의 지배력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50% 그리고 30% 정도는 삼성전자 그리고 나머지가 마이크론 정도인데 자, 마이크론 제품은 그러니까 SK에서 물건을 못 구했을 때 삼성으로 가고 삼성에서 물건 못 구했을 때 마이크론으로 가고 약간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이크론은 좀 제껴두는데 여기서 또 시장 버블론이 또 나온 게 뭐냐면은 인텔 이야기입니다. 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업이 해체 수준으로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어쨌든 지금 살아남아 있는데 어쨌든 이 친구들도 먹고는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야기 나왔던 게 우리도 D램을 한번 개발해 보겠다. 그리고 기존의 D램이 아니라 사실상 하이브리드 본딩을 활용해서 지금 HBM의 빠른 속도와 D램의 확장성, 용량을 같이 결합한 새로운 D램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밋밋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다 한들 이제 뒤늦게 AI 테마에 편승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텔의 주가는 거의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뭐 인텔이 D램을 만들든 HBM을 만들든 글로벌 1위는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이고 그리고 2위는 삼성전자 그리고 3위는 마이크론 이 체제가 당분간 최소 2, 3년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산업의 성장과 주가의 연동성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매출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테지만 주가는 그와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하게 오르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으로 놓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연간 단위로 또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의 흐름을 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차트를 좀 비교해 본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는 뭐 현대로템 이와 같은 종목군들과 비슷한 형태의 차트를 당분간은 좀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앞서서 좀 과도하게 급하게 급등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테마였기 때문에 광기였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이후로 당분간은 주가의 조정 흐름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저점을 높여주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수익성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분간 D램 생산 라인을 새로 증설하지 않는 이상은 D램의 생산량은 줄이고 HBM의 생산량은 더욱더 늘려나가면서 올해 매출, 영업이익 규모가 아마 사상 최대치 그리고 그 사상 최대치를 일컫는 말로써 앞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이제 슈퍼사이클 반도체 이런 말 많이 하죠. 지금은 이제 메가사이클이다. 올해는 무조건 메가사이클이다. 아니면 울트라사이클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산업적으로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산업은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점진적인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머지않아 100만 원대도 저 개인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고 누군가에게 욕을 상당히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충분히 도달은 가능하다. 왜냐? 여지껏 에코프로 BM 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는 그 외 수많은 기업들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결코 그에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월등히 뛰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범용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SK하이닉스 주주분들에게 조금은 죄송한 이야기인데, 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어느 순간 되면은 분명히 정체 상태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 상태라는 것이 올해 3, 4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되었든 뭐 SK하이닉스가 되었든. 그런데 삼성전자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 세계 범용 시장, 즉 DRAM 시장의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HBM 시장은 지금 현재 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샘플 테스트 들어가고 있고 퀄 테스트 지금 진행하고 있죠. 자, HBM과 DRAM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을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특히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최소 제가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 마찬가지로 1,000조 원대에서 훨씬 더 높은 시가총액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지금 화면에 보시면 QR코드 있죠. 자,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가 되었든 AI 섹터가 되었든지 간에 앞으로의 투자 전략 그리고 어떤 종목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장중에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으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바로 QR코드를 통해서 무료 정보방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자, 무료 정보방에서는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 단기간 내에 30-40% 이상의 수익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였지만은 제가 안내드린 시점부로 3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종목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하시면서 수익 극대화를 함께 하셔야겠죠. 자, 내일 또 입장하시고 또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또 새롭게 시크릿 종목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QR코드를 통해서 바로 참여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지금 이렇게 좀 리스크가 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지금 무료 정보방에서 체험하고 계신 분들이 좀 얻고 있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SPG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또는 지금 현재 대한전선이라든지 그 외 수많은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수익 쌓아나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한눈 팔지 마시고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참여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QR코드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은 내일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종목 내일 시장의 반등세를 보여줬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취해야 될 종목 어떤 종목인지 참여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제가 또 여러분들께 그 외 여러 가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할 터이니 지금 바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머니클래스까지 모두 들어보고 왔습니다. 종목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단 QR코드 한 번 더 띄워드릴 텐데요. 타고 들어오셔서 또 함께 수익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들 많이 보내드렸는데요.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꼭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지호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밤 되세요.